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차에 신우가 같이 살자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우는 의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정확히 신혼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만이라는 조건을 들고 당분간만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죠. 하지만 같이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주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제 그만 나가. 이 집은 나 주고 엄마 내랑 같이 살기로 한 거 아니야? 오빠한테 못 들었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던 저는 바로 다음 날 시댁으로 찾아가 시모가 벌인 일은 물론 신우와 남편까지 한통 속인 사실을 시부에게 말하고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혼 통보를 했죠. 신우와 같이 사는 내내 당한 일들과 시모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제가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을 바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혼은 부모님 도움 없이 각자 모은 돈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댁과는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집을 얻었고 처음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다가 이 문제로 남편과 싸우면서 한 달에 한 번으로 그것도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나 가는 걸로 얘기가 되어 남편과는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업 특성상 야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아 주말에나 둘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이걸 모르고 결혼한 게 아니었으니 불만은 없었고 고생하는 남편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제대로 차려주고 싶어 주말에는 외식보다는 집에서 밥해 먹고 여느 부부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자주 가는 문제가 해결되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으니 시부에 넘치는 며느리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봐야 하는지 집착이라고 봐야 하는지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친정아빠와 비교해보면 좀 심하다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세아가 밥은 먹었고? 네, 아버님도 식사하셨죠? 그럼 먹었지. 그런데 집에는 안 놀러 와? 재준 씨가 너무 바빠서요. 요즘은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거든요. 그 녀석은 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너 혼자라도 와. 남편과 결혼 전 연애하던 시절에도 시모보다 시부에게 전화가 자주 와서 자식들에게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지금 하연이랑 같이 있어요. 잠시만요. 아빠인데 받아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에 저녁 먹으러 집에 놀러 와요. 아, 네, 그럴게요. 약속했어요. 꼭 와요. 결혼 직후에는 아버님께서 전화를 자주 하라고 하셨고 매일 전화를 드리진 못했기에 서운하다 하셨으나 그렇다고 전화 때문에 화를 내시거나 혼내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안 하면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는데요. 그것도 마냥 싫지는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별일은 없는지 걱정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암튼 시댁에 자주 가지는 않아도 시부가 일주일에 5번은 전화를 하셨는데 남편이 있는 날은 눈치껏 남편이 나서서 중간에서 거절해 줬습니다. 저 역시 시댁에서 오라고 하면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고는 거절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해외 출장이라도 가고 집에 없는 날은 기가 막히게 하시고 시부가 전화를 하셔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시는 게 문제였어요. 한 번은 결혼하고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좀 길게 가네. 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지? 당연하지. 내가 애야? 가서도 매일 영상통화하고 그럴게. 남편은 2주 동안 출장을 갔는데 그동안 시부한테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은 3일 내내 거절하다가 계속 거절하는 것도 죄송해서 함께 식사를 했고 그 다음엔 아예 아버님께서 저희 동네에 오셔서 전화를 하시는 바람에 거절도 못하고 나가서 또 식사를 했습니다. 직접 차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만나서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너무 피곤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유독 예뻐해 주시고 관심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었으나 시댁에 가면 불같이 화내는 모습을 많이 봐왔던지라 자주 봐도 어렵고 불편했어요. 물론 저에게는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은 없었지만 아주 어려운 직장 상사와 식사하는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막상 만나면 말씀 한마디 안 하시다가 어색한 게 싫어서 제가 요즘 근황에 대해 여쭤보면 그제야 이야기 보따리를 푸시는데 50번도 더 들었던 얘기를 항상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식사를 하시면 반주는 꼭 하셨는데 제가 술을 못 마신다고 매번 말씀드려도 마시라고 권하시는 것도 힘들고 취해서 들어가실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너는 괜찮아? 네, 저는 별로 안 마셨어요. 아유, 정신 좀 차려봐요. 아이, 고생했다. 얼른 가서 쉬어. 네, 그럼 저 가볼게요. 술에 취하셔서 몸도 제대로 못 가는 아버님을 겨우 부축해서 시댁까지 모셔다 드릴 때가 많았는데요. 아버님은 집에 가시면 저와 식사를 했다는 것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시부와 만나는 날이 참 많았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오면 당연히 시부와 만난 걸 알고 전화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나야! 네, 어머님. 요즘 잘 지내? 통 연락이 없어서. 아, 네. 며칠 전에 아버님하고 저녁 먹었는데. 정말? 모르셨어요? 오! 얘기를 통 안 하시니까. 저번에도 말없이 나가셨는데 네가 아버지 모시고 들어왔잖아. 그래서 알았지. 그날 너 아니었으면 둘이 만난 것도 몰랐을 거야. 난 또 친구들 만나서 한잔 했구나 생각했을걸? 아니, 그런데 네 아버지는 너만 맛있는 거 사주고 나는 안 사주냐? 다음엔 어머님도 같이 나오세요. 제가 맛있는 저녁 사드릴게요. 농담이야, 농담. 네 아버지가 너를 유독 이뻐하잖니. 암튼 재준이 안 바쁠 때 시간 내서 한번 오든가 해. 네, 어머님. 아버님의 지나친 연락 빼고는 시집살이도 딱히 없었고 시모도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일도 없어서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집으로 찾아와 신우와 당분간 같이 좀 지내라는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살라니요? 뭘 그렇게 놀라? 앞으로 평생 같이 살라는 게 아니라 당분간만. 신우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의사였는데 그래서 집은 시댁에서 준비를 한다고 들었죠. 그런데 듣기론 결혼 전 먼저 입주해서 들어가 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집에 문제가 좀 생겼다며 입주 날짜가 늦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집에서 지내요? 그때까지 시댁에서 계속 지내도 되잖아요. 그래도 되기는 하는데 우리 수정이가 얼마 전에 이직을 했거든. 여기서 회사까지 거리가 좀 상당하더라고. 새 아파트에서 출퇴근하면 딱인데 그래도 우리 집보다는 너네 집에서 지내면서 출퇴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니네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 그러니까 부탁 좀 하자. 응? 솔직히 싫었는데 몇 달이라고 하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신우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고요. 남편도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자기야, 고마워. 그런데 정확히 몇 달이라는 거야? 어머님은 3개월 정도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더 길어질 수도 있어? 더 길어지진 않을 거야. 암튼 수정이랑 같이 지내면서 불편하지 않게 내가 잘할게. 그렇게 신우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시댁에 가서 신우이를 볼 때와 같이 사는 건 정말 달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림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TV에 나오는 집처럼 항상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깔끔하게는 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신우는 해도 너무했습니다. 너무 더러웠거든요. 언니, 제 방은 제가 치울 테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럴게요.
그때마다 신우는 깔끔하게 하고 다녀서 자기 방 정도는 정리 잘하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같이 산다고 해도 작은 방을 쓰라고 내어줬으니 마음대로 열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신우와 같이 살면서 전에는 없던 일이 자꾸만 생겼습니다. 자기야, 혹시 음식물 안 버렸어? 아니, 버렸는데? 왜? 뭐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초파리도 날아다니잖아. 여기도 한 마리 있네. 잡았다. 휴지 좀. 어머, 뭐야? 진짜네? 혹시나 제가 주방에 음식물을 뒀나 싶어서 가봤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디서 들어왔나 싶어 일단 방마다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려는데 신우가 쓰던 작은 방 문을 열어서 봤더니 무슨 쓰레기장인 줄 알았습니다. 방구석에 있던 쓰레기통은 차고 넘치다 못해 바닥에 다 흩어져 있고 바닥은 이불하고 쓰레기가 뒤엉켜 있었죠. 과자 봉지로 덮여 있는 쪽으로 가서 들춰보니 그 안에서 초파리가 잔뜩 나왔는데 자기야! 자기야! 왜? 세상에, 뭐야 이게? 빨리 에프킬라 좀 가지고 와. 알았어. 퇴근길에 뭔가 사와서 방에서 혼자 먹는 것 같아 보였는데 다 먹고 잘 버리는 줄 알았더니 먹다 남은 빵에는 곰팡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 위에 초파리 알도 보였고요. 처음에는 깬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아니었습니다.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날 저는 약속이 있다고 늦는다던 신우를 기다렸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멀쩡한 작은 방을 쓰레기통으로 만든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남편도 저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신우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는 어머, 언니 제 방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방이 저게 뭐예요? 대충 치우긴 했는데 너무하네요. 주말에 몰아서 치우려고 했는데 왜 손을 대요? 그때 말했잖아요. 손대지 말라고. 정리야 주말에 한다고 해도 먹다 남은 음식물은 바로 버려야 벌레가 안 꼬이죠. 곰팡이가 생길 정도로 저렇게 두는 건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수정아, 네가 좀 너무했어. 알았다고 했잖아. 오빠까지 이러기야?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혼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래 남매 사이가 유독 돈독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신우는 그렇게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따라 들어가더니 둘이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알아듣게 얘기했어. 자기가? 좀 너무하긴 했잖아. 앞으로는 안 그런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만 화 풀어. 그리고 한 집에서 사는데 서로 얼굴 붉혀봤자 불편하기만 하니까 더 잔소리는 하지 말고. 그날 이후 신우는 정신을 차린 건지 그래도 쓰레기는 치우고 살았는데 여전히 정리는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정리야 본인이 불편하면 하게 되어 있으니 넘어갔고 다행히 쓰레기는 제때 치우길래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우와 같이 살면 긴 시간은 아니어도 전보다는 좀 더 친해지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한 번 보고 사는 게 훨씬 나았다 싶을 정도로 신우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우의 생일에 그냥 넘어가긴 그래서 저는 따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남편도 회사 일로 바빴고 서로 시간 맞추기 어려워 나중에 밥 먹기로 하고는 생일 당일에 신우에게 준비한 선물을 줬는데 챙겨줘도 난리더라고요. 이날은 생일이라 남자친구와 저녁 먹고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녁은 저 혼자 먹었습니다. 남편도 야근이라고 했거든요. 대충 치우고 잘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신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와요? 네, 아직 안 잤어요? 이제 자려고요. 참, 생일 축하해요. 여기 선물이요. 늦으면 내일 아침에 주려고 했는데 무슨 선물까지 준비했어요. 생일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고마워요. 그런데 뭐예요?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했는데 그것만 주기 좀 그래서
방에 두면 좋을 만한 캔들 워머 세트를 샀습니다. 상품권으로 사고 싶은 거 사라고요. 아, 네. 그런데 영수증은 없어요? 무슨 영수증이요? 이거 캔들 사고 받은 영수증이요. 아니, 선물 받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교환이든 반품이든 해야 하잖아요. 요즘은 영수증 다 챙겨서 주는데 이게 기본 아닌가? 사실 캔들은 매장 가서 산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였습니다. 저도 일이 바빠 따로 가서 살 시간이 없었거든요. 와, 인터넷이요? 진짜 성의 없다. 아, 무슨 선물을 매장 가서 산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사요. 고맙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선물 주고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선물을 꼭 매장에 가서 사야 하는 법이라도 있나요? 싸구려도 아니고 나름 인기 상품으로 골라 산 거라 가격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캔들만 준 것도 아니고 상품권까지 줬으니 필요한 거 사면 됐는데 사람을 앞에 두고 대놓고 기분 운운하니 어이가 없었죠. 안방에 있던 캔들 향이 딱 자기 취향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 구입한 건데 저도 기분이 영 별로였습니다. 돈 쓰고도 욕먹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생일이니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 일단 넘어갔는데 신우가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아침에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우는 자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좀 깨워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깨워. 내가 들어가긴 좀 그렇지. 자기가 지금 좀 들어가 봐. 그래서 제가 노크를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길래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신우는 전날 야근으로 늦게 퇴근해서 피곤했는지 곤히 자고 있었는데 이때 깨우지 않으면 지각할 것 같아 급하게 깨웠습니다. 일어나요, 얼른. 왜? 출근해야죠. 7시 넘었어요. 괜찮아요. 좀 더 잘래요. 오늘 늦게 가도 돼요. 정말요? 네. 저 그럼 출근할게요. 마음대로 하라니까요. 그래서 방문을 닫고 나왔고 저와 남편은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신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시간은 오전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언니! 아니, 왜 소리를 질러요? 아침에 왜 나 안 깨웠어요? 진짜 지각이잖아요! 어쩔 거예요? 어이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바로 옆에 있던 직장 동료가 쳐다볼 정도였는데 창피해서 급하게 비상계단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깨웠는데 늦게 출근한다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제가 언제요? 오늘 진짜 중요한 회의 있어서 일찍 갔어야 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날 이런 전화를 받고 저라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하루를 망쳤습니다. 그래도 할 일하고 퇴근을 했는데 집에 와보니 집이 난장판이었습니다. 방은 물론 거실까지 신우의 옷이 나와 있었는데 무슨 패션쇼라도 했는지 온갖 옷들이 널려 있었죠. 급하게 나가느라 그랬나 보다 생각하기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지라 저도 더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간 신우는 제 물건에도 손을 댔는데 친척 동생이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해당 브랜드 화장품을 선물로 받거나 할인을 많이 해줘서 싸게 구입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제 화장품을 몰래 쓰는 걸 알게 됐죠. 물론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따지지는 못했는데 로션 좀 바르라고 잔소리를 해도 안 바르는 남편이 저 몰래 제 화장품을 쓸 일은 없었고 신우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좀 쓸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우가 손댄 날은 뚜껑도 덜 닫혀 있거나 입구에 화장품이 다 묻어 있었습니다. 퍼프도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한 적이 있었는데 신우는 그때 정색을 하면서 내가 언니 화장품을 왜 써요? 내가 거지예요? 언니 화장품을 쓰게? 이러면서 과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
혹시라도 나중에 쓰더라도 좀 깨끗하게 써달라고 했죠. 차라리 말하고 쓰면 뭐라고 안 하겠다는 말도 했고요. 그랬더니 안 쓴다고요. 말귀 못 알아먹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어디 그뿐인가요? 미리 말도 없이 본인 친구들을 초대해서 술판을 벌인 적도 있었고, 남편은 동생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곧 나갈 사람이니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혼도 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죠. 잘못해도 늘 오빠가 감싸주니 신우는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암튼 이날 퇴근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거실 여기저기 나와 있는 신우 옷들을 치우며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거기다 제가 더 열받았던 건 며칠 전 새로 구입한 속옷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거였는데요. 택도 떼지 않은 새 속옷이었고 쇼핑백 안에 그대로 넣어뒀는데 위아래 세트로 없어졌어요. 세탁해서 입으려고 했는데 바로 느낌이 왔습니다. 사람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거라지만 그간 신우가 한 행동만 보면 충분히 의심이 갔습니다. 신우이가 지내는 작은 방에 들어가 휴지통을 살펴보니 속옷에 붙어있던 그 택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는데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이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자 자기야. 왜? 이거 봐봐. 이게 뭔데? 내 속옷에 붙어있던 건데 이게 아가씨 방 휴지통에서 나왔어. 뭐? 어떻게 내 속옷까지 손을 대? 새로 산 거야? 그래도 입던 거 가져가지 않은 게 어디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용돈 좀 줘야겠네. 뭐라고? 아니, 자기 물건에 손대니까 직접 사입을 하고 용돈 줘야겠다고. 자기야, 그게 아니라 다신 못 그러게 혼을 내야지. 뭘 또 그런 걸로 혼을 내. 갖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 이번엔 나서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뭐라고 하려고? 분명히 말했다. 나서지 말라고. 그렇게 저는 이날 신우이가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신우이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전화해도 안 받길래 거실에서 기다리다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현관을 보니 신우의 신발이 있었고 이 시간에 당연히 자고 있겠다 싶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따져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작은 방에서 무슨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였어요. 아직 안 자는 것 같아서 당장 따져 물을 생각으로 작은 방 앞까지 갔는데 신우는 시모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얘기할 건데? 조금도 못 건졌어? 몰라. 엄마가 다 책임져. 그러니까 그 돈을 왜 거기에다 투자해가지고 다 날리냐고. 짜증나 진짜. 나 잘 거야. 끊어. 처음부터 신우 신혼집은 없었습니다.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 계약금을 넣고 집 계약은 했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날린 것 같았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직접 물어보려다가 신우는 뭘 물어보면 제대로 답도 안 해주고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발뺌할 게 분명해서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 봐. 얼른! 왜? 얼른! 피곤해. 남편은 눈도 못 뜨고 짜증만 부렸습니다. 딱 보니 시부는 모르는 것 같았는데 만약 알았다면 시댁에서 또 난리가 났을 게 뻔했으니까요. 시부는 불같은 성격이라 뭔가 하기로 해놓고 그게 안 되어 있으면 큰일 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댁에 가면 시모나 신우 그리고 남편이 시부를 무서워했고 뭔가 따로 노는 분위기였습니다. 시부를 대화에 끼워주지 않는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시부는 늘 혼자 소파에 앉아있고 신우나 시모 남편 이렇게 셋이 얘기할 때가 많았죠. 암튼 이날 남편도 안 일어나고 답답했던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봤습니다. 평소 시모와 연락을 자주 하고 지냈으니 뭐라도 나오겠지 싶어서 봤는데 세상에나. 신우가 저희 집에 들어온 건
몇 달간 지내려고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자식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돈 모은 게 좀 있었는데 저와 남편이 손 벌리지 않고 결혼했으니 그간 모은 돈은 자연히 신우 신혼집을 장만하는 데 쓰게 됐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얻으려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었는데 시모가 그간 돈 관리하면서 모은 돈으로 좀 부족했는지 처음에는 대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통장 하나를 줬다고 했죠. 부족한 건 이 돈으로 쓰라면서요. 여기서부터 문제였습니다. 시모는 일단 계약금을 내고 집을 계약한 상태였는데 남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에 홀라당 넘어간 건지 투자만 하면 2배는 기본이라고 해서 돈을 넣었고 돈 받을 날짜가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알아봤더니 그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투자가 잘못된 걸 알고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은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신우를 일단 저희 집으로 보냈는데 남편은 저 모르게 저희가 사는 이 집을 신우의 신혼집으로 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신우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 시모가 저에게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에 그러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반찬을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도착했어? 네. 그냥 조금씩 한다는 게 그렇게 됐어. 너 회사 일하면서 집에 와서 밥 챙겨 먹기 힘들잖아. 바쁘고 귀찮다고 사 먹지 마. 배달 음식도 몸에 안 좋기만 하지 뭐. 밥만 해서 반찬 꺼내서 먹으라고. 맛없어도 정성이다 생각하고. 네, 어머님 잘 먹을게요. 어디 반찬뿐인가요? 제철 과일도 보내주시고 자주는 아니었지만 옷 사 입으라고 용돈도 주셨습니다. 시부가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남편과 시댁에도 종종 갔는데 가면 늘 같이 살고 싶다는 말씀도 정말 자주 하셨죠. 시부야 원래 저한테 항상 하시던 말씀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그만이었는데 시모는 요즘 며느리랑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하다고 하면서 싫은 내색을 보이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시모가 우리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네? 우리 수정이도 결혼식 올리고 나면 자주 못 보고 살 거고. 그래서 적적하신 건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보고 살면 되는 거죠. 한 집에서 우리가 같이 살면 내가 진짜 너한테 잘해줄 수 있는데 살림은 나한테 맡기고 내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넌 일만 하면 되니까 편할 것 같지 않아? 그땐 몰랐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우는 저희 집에서 살게 하고 저희가 시댁으로 들어오길 바래서였던 거죠. 남편 핸드폰에서 시모와 둘이 나눈 메시지를 보는데 신우 신혼집에 문제가 생긴 걸로 시간을 끌면서 그렇게 시골리고 나면 갈 곳 없으니 저희가 시댁에 들어가고 신우에게 집을 내어주는 시나리오로 해서 미리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뭐 바보입니까? 신우 살 집 없다고 살던 집을 턱하고 내어주게? 암튼 저 모르게 뒤에서 저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혔는데 이렇게 사는 건 제가 바라던 삶도 아니고 저를 속인 남편을 앞으로 뭘 믿고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근한 저는 외근을 나왔다가 들어가는 길에 신우 신혼집으로 알고 있던 해당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이미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날 퇴근 후 집에 온 저는 작은 방으로 가서 신우 짐을 캐리어에 전부 다 넣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야근 때문에 이날도 늦는다고 연락이 왔는데 옆에서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겠다. 아주 수월하게 짐을 쌌습니다. 신우 짐을 정리하면서 제 물건이 참 많이도 나왔는데요. 화장품이며 향수며 제가 서랍에만 넣어두어서 잊고 있었던 목걸이도 하나 나왔습니다. 작정하고 훔친 건 아니겠지만 저 모르게 썼으면 제자리에 갖다 놔야 하는데 제가 만만했나 보더라고요. 제 물건을 마음대로 쓰고 여기저기 아무데나 굴렸으니 말이죠. 금방 나갈 거라는 시모의 말만 믿고
사고를 쳐도 곧 나갈 사람이니 참았던 제가 참 바보 같았습니다. 신우가 처음에 집에 들어올 때 가지고 왔던 캐리어가 총 3개였는데 짐을 싸고 보니 자리가 없어서 장볼 때 쓰던 커다란 쇼핑백을 2개나 꺼내서 남은 짐을 모조리 쌌고 그 짐들은 현관 밖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끗하게 집 정리 후 샤워하고 여유롭게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신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기다렸습니다. 한참 기다리다 새벽 1시가 되자 신우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는데 술에 취해서 현관 앞에 있던 본인 캐리어를 못 본 건지 평소처럼 들어와서 방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방이 텅 비어 있으니 신우가 비틀거리며 다시 나와서 저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아니, 제 짐 다 어디 갔어요? 밖에 내놨는데 못 봤어요? 밖에요? 왜요? 그러자 신우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본인 캐리어를 확인했습니다. 아니, 뭐야 이게? 내 캐리어가 왜 여기 있어? 이제 말까지 놓기로 한 거야? 아니, 대체 뭐냐고요? 내 집에서 나가. 네? 못 들었어? 당장 나가라고. 내가 편하게 짐까지 다 싸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니네 집으로 가라고. 뭔 소리야 이게? 내가 왜 나가? 여기가 내 집인데. 뭐? 나한테 이래도 돼? 네가 뭔데? 내가 결혼하면 의사 사모님 되는 건데 너 이런 식으로 하면 국물도 없어. 집에 의사 한 명 있으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너한테도 아마 큰 도움 될 텐데 나한테 이래도 돼? 그 대단한 거 나 필요 없으니까 지금 바로 나가. 오빠 언니 좀 봐. 니네 오빠 없어. 아직 안 들어왔거든. 아이씨,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 아니야? 뭐? 이 집은 놔주고 엄마랑 같이 살기로 한 거 아니야? 오빠한테 못 들었냐고! 이러면서 술에 취한 신우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워서는 바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 새벽에 저 많은 짐을 들고 술에 취해 잠든 신우까지 어떻게 데리고 시댁으로 가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뒀습니다. 마침 다음 날이 주말이어서 푹 자라고 냅뒀죠. 그러다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들어왔는데 현관 밖에 있던 캐리어를 보고 뭐냐고 묻길래 그거 건들면 알아서 해. 아니 이거 우리 수정이 캐리어잖아. 네가 이런 거야? 분명히 말했다. 너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내 동생 내쫓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대체 둘이 뭔 일이 있었길래 얘는 여기서 자고 있냐? 남편은 현관 밖에 있던 캐리어와 쇼핑백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는 작은 방에 들여놨는데 끝까지 제 말을 무시하길래 해가 뜨자마자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니 너 이 시간엔 어쩐 일이냐? 전화도 없이 우리 재준이랑 같이 온 거야? 아니요, 저 혼자 왔어요. 그런데 이 가방은 다 뭐야? 잠깐만요, 밖에 더 있어요. 저는 집에서 나올 때 신우의 캐리어를 다 차에 싣고 왔습니다. 그걸 본 시모는 놀란 표정이었고 시부는 그게 신우의 캐리어인 줄도 모르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계셨죠. 이거 다 아가씨 짐이에요. 뭐? 우리 수정이 짐이라고? 네. 약속한 3개월이 지났는데도 나갈 생각을 안 하길래 제가 짐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시모는 저한테 가까이 와서는 속삭이듯 말씀하셨는데 아니 하연아,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 크게 말씀하세요. 너 나 좀 봐. 싫어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여기서 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에? 저 여보, 똑바로 말 안 해? 같이 사는 게 좀 불편했나 봐요. 네, 불편해도 너무 불편했어요. 방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도 아니고 방을 얼마나 더럽게 쓰는지. 여자 혼자 쓰는 방인데도 냄새가 얼마나 난 줄 아세요? 거기다 제 물건에 손도 대는데 더는 못 살겠어요. 뭐야? 걔가 네 물건에 손을 댔다고? 네,
당장 불러. 당신 뭐해? 빨리 전화하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받네. 그런데 시모가 제 쪽으로 와서 자꾸만 그만하라고 눈치를 주셨는데 어머님, 왜 자꾸 눈을 그렇게 뜨세요? 눈에 뭐 들어갔어요? 내가 부탁했잖아. 잠시만 같이 지내면 된다고. 그 잠시가 언제까진데요? 공사라는 게 예정대로 끝나면 좋은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좀 늦어질 수 있는 거고. 에이, 공사를 하고 있기는 해요? 뭐? 아니다. 애초에 신혼집이 있기는 해요? 계약한 집이 있냐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새벽에 신우가 술에 취해 저에게 한 말을 녹음한 것을 틀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한 말이라 아침에 기억 못할 것 같아 급하게 녹음 버튼을 누르고 신우가 하는 말을 녹음했는데 본인 입으로 저더러 나가라고 하면서 집 주기로 한 거 아니냐는 말이 녹음되어 있었으니 시부가 이걸 듣고 크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여보, 그게 집에 문제가 좀 공사 때문에. 무슨 공사요? 아, 그 인테리어. 공사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제가 직접 찾아갔는데 그 집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던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라고? 못 믿으시겠으면 저랑 가보실래요? 그러자 시모는 횡설수설하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했고 그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옆동으로 다시 계약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부가 화를 낼 게 뻔했고 투자 얘기까지 들통이 날까 봐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하니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거긴 몇 동 몇 호예요? 직접 가보려고요. 네가 거길 왜? 공사하는데 뭐하러 가? 신우 신혼집으로 처음에 계약하러 갔을 때 시부도 가서 집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집도 좋고 부동산 가서 계약도 확실하게 했으니 잔금 치르고 인테리어 공사하는 건 시모한테 맡겼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다른 집을 계약했다고 말을 바꾸니 시부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계속 소리를 치셨는데 잔금 치러야 할 돈으로 투자해서 돈 날리고 계약금도 날렸다면서요? 그래서 아가씨 저희 집에 보내놓고 나중에 집 문제로 갈 곳 없다고 하면서 저희 집을 신혼집으로 하려던 거 다 알고 왔어요. 저희는 시댁 들어와서 살게 하려고 그러신 거 다 안다고요. 잠깐만. 투자라니? 무슨 투자? 제가 설명할게요. 내가 통장 준 거 그거 어쨌어? 어쨌냐고? 시댁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과 신우가 함께 왔는데요. 신우 캐리어도 사라지고 저도 남편의 전화를 계속 안 받았더니 시댁으로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나가자. 이거나. 나가서 얘기해. 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은 사실대로 말하러 온 건데. 시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투자였습니다. 특히 주식해서 돈 날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뉴스에도 자주 나오니 제가 남편과 결혼한다고 인사를 왔을 때도 절대 주식만은 하지 말라고 하시던 분이었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모든 투자를 할 땐 조심해야 한다면서 돈은 정직하게 일해서 땀을 흘려 벌어야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더라도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게 되어 있다면서 말이죠. 그러니 시모가 투자로 아파트 한 채 값을 날린 사실에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린 일단 나가자. 나가긴 어딜 나가. 그리고 이 손 놔! 나한테 자기라고 부르지도 말고. 왜 그래? 야, 어떻게 그 집을 네 동생한테 줄 생각을 하냐? 그거는 네 동생이 그러더라. 자기가 결혼하면 가족으로 의사가 생기는 건데 자기한테 잘 보여야 덕보게 해준다고. 너도 그 말 하려고? 살던 집 주면 돈 잘 버는 의사니까 나중에 우리한테 더 좋은 집이라도 사준대? 재준이 너도 다 알고 있었냐? 너도 네 엄마랑 같이 그랬냐고? 아니, 아버지 그게요. 아버님, 이 사람도 투자를 했다더라고요. 저 몰래. 그래서 빚도 있어요. 뭐, 너 이 자식 내가 절대로 투자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남편 핸드폰에서 시모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다가 시모가 아파트 얻을 돈으로 투자를 한다는 말에
남편도 빚내서 투자를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야! 부부라는 게 뭐예요?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모르게 자기 동생한테 집 넘길 생각이나 하고 거기다 몰래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 제가 뭘 믿고 같이 살아요? 저는 못 살아요.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날 시댁은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고 저는 이혼하겠다고 통보 후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바로 저를 쫓아왔는데 하연아, 나랑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이번엔 어떤 거짓말 하려고? 이런 일로 이혼이라니. 그럼 무슨 일로 해야 하는데? 같이 살면서 미래가 그려지는 그런 사람이어야지. 너만 보면 나 속이고 또 무슨 일을 꾸밀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내가 너 몰래 내 동생한테 살던 집 주고 친정 들어가서 살자고 하면 너 그럴 거냐? 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럼 어떡하냐? 오죽 급했으면 그랬겠어. 집 얻을 돈도 없고 곧 결혼인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의사 만나 결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래, 내가 봐도 아가씨가 대체 의사를 어떻게 만났나 싶다. 뭐? 너 지금 내 동생 무시하냐? 가진 조건을 떠나서 그 인성에 어떻게 의사를 만났냐고. 그리고 둘이 진짜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면 일이 이렇게까지 됐겠어? 진작에 집 못 구했다고 둘이 알아서 해결하려고 했겠지. 둘 다 돈 버는데 대출받아 집 얻든 했겠지. 우리는 뭐 양가 도움 받아서 결혼했어?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네 동생은 의사 타이틀만 보고 결혼하는 거잖아. 그게 오래 가겠냐? 결혼하는 조건으로 집을 해간다고 했으니 말 다 했지? 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누구 말이 맞는지 볼래? 저는 이혼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투자하느라 생긴 빚을 저도 갚아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알아보니 그건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라 결혼 당시 서로 해왔던 그대로 재산 분할하면 된다고 했고요.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게 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혼은 못하겠다고 끝까지 주장했는데 부부간의 신뢰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전신우는 예상대로 결혼을 못했습니다. 원래 의사와 결혼을 하려면 집이며 혼수며 다 상대 쪽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집은 서로 여유되는 쪽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이왕이면 둘이 함께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전신우가 결혼 준비를 할 당시 집만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신우가 준비해야 할 건 집 외의 혼수 그리고 수입차까지 모두 준비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구나 싶었죠. 집 얻을 돈은 충분했는데 그것 말고도 가구나 가전도 채워야 하고 수입차까지 사려면 돈이 부족했을 겁니다. 전 시부는 그래도 집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생각했지만 이 모든 걸 다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그렇게까지 해서 의사 사위 봐야겠냐고 했다네요. 그런데 전 시부의 의견 따위 상관없었습니다. 집조차 구하지 못했다는 말에 결국 남자 쪽에서 파혼을 통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집 못 얻었다고 결혼을 못하겠다고 나온다면 이건 진짜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 아닌 거잖아요. 욕심내지 않고 분수껏 살았으면 자식들 다 결혼해서 잘 살았을 텐데 아들은 이혼하고 딸은 파혼했으니 안 봐도 전 시댁 분위기가 어떨지 짐작이 됐습니다. 이혼을 하고 친정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저는 마음 정리하느라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잘 살아야지 하고 했던 결혼인데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렇다고 전 남편에 대한 미련이 남은 건 아니었습니다. 연애하다 이별해도 힘든데 결혼하고 이혼은 또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어 잘 견디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물론 제가 원해서 만난 건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직원들과 식사하러 나왔다가 들어가는 길에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쳤죠. 전 남편은 저를 보려고 작정하고 찾아온 거였지만요. 오랜만이지? 여긴 무슨 일로 왔어? 점심은 먹었고? 이제 곧 들어가 봐야 해.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 그러네. 그냥 빨리 말할게.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내 동생 때문이잖아. 뭐? 정말 그렇게 생각해? 맞잖아. 우리 엄마랑 내 동생 때문. 난 솔직히 처음에 반대했어. 그런데 결혼 앞두고 집 때문에 결혼 깨지면 안 되니까 일단 급한 대로 살 좀 내주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싶어서. 네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 맞지? 어쨌든 원인은 내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잘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원인은 너한테 있어. 가정을 지키지 못한 죄. 나한테 거짓말한 죄.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냐? 다 알고 잘못 뉘우쳐도 너란 놈하고 다시 마주치는 것조차 싫은데 원인도 모르고 와서 다시 잘해보자고 하는데 누가 좋다고 해? 그만 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나한테 모든 잘못이 있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어? 생각해보니까 내 동생만 우리 집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잘 살고 있었겠다 싶어서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 미치겠다고. 집에 가서 혼자 괴로워하고 더는 찾아오지 마. 난 이미 다 정리했어. 네 동생이든 니네 엄마든 다 싫은데 난 특히 네가 제일 싫어. 그렇게 저는 회사로 다시 들어갔고 저를 뒤따라 쫓아오는 전 남편은 회사 로비에 있던 경비원에 의해 입구에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무슨 비련의 주인공도 아니고 회사 입구에서 제 이름을 불러대는데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아연아! 아연아!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인지. 그날 이후로 몇 번이나 회사로 더 찾아왔지만 무시하고 상대도 해주지 않았고 동료 차를 얻어 타고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나갔더니 한동안 보는 일도 없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집에서 다 같이 살면서 전 시부한테 구박을 당하고 지낸다고 하더군요. 투자로 날린 돈 때문에 전 시부는 알아눕기까지 했고 전 남편 역시 버는 족족 빚을 갚으며 살다 보니 행복할 리 없었죠. 거기다 누구보다 사이좋던 전 남편과 전 신우는 그 일로 완전히 틀어져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됐다고 하던데 정말 이렇게 될 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저는 과거는 다 잊고 요즘 새 인생을 사는 기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했다고 주변에서 저를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괜찮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있고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살면 분명 좋은 날이 찾아올 거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아갈 테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늘 좋은 날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